안녕하십니까. 공기대 교수입니다.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유해수 장치 컴프레셔 압축기는 오일 없이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암모니아는 잘 혼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암모니아 냉동기 압축기에서 나온 오일은 타버린다 거의. 그래서 배유 버려버립니다. 다시 환원 안 하고요. 프레온의 경우는 환수합니다. 다시 압축기 넣어줘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자동으로 하는 방법, 가열원으로 이해하는 방법, 열교환기로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온의 경우 냉매를 다시 쓴다 안 쓴다? 쓴다. 쓰는 방법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시작. 아유, 감사합니다. 반응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분리기입니다. 액분리기. 액분리기 기억나시나요? 네. 어디 있죠? 팽창 밸브와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자, 압축기에 액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액 압축이 일어나 버리면 압축기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액을 분리합니다. 아까 유분리기 봤죠? 유분리기가 똑같아요. 설치하는 이 액을 분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통에다 집어넣으면 속도가 빨라진다, 늦어진다? 늦어진다. 늦어지니까 액은 가라앉고 가스만 뜬다. 됐나요? 네. 그래서 설치 목적. 만액식 증발기 또는 부하 변동이 많은 경우에 뭘 설치한다? 액분리기를 설치한다. 액분리기를 어큐뮬레이터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네. 혹은 석션 트랩, 서지 트랩이라고 하는데 어디하고 어디에서 잘 설치한다?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한다. 증발기 용량이 몇 프로? 20% 정도 씁니다. 액분리기의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한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증발기 액이 교란된 것을 방지한다? 예. 맞습니다. 내가 변동이 심한 장치에 쓴다? 심하지 않은 장치에 쓴다? 심한 장치 사용합니다. 냉매에 증발기로 유입되는 것을 냉매액이 증발기로 유입되는 것을 압축기로 유입되는 것을 액분리기라고 하는 거죠.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A, B번이 맞는 겁니다. 됐습니다. 액분리 설치하는 경우는 암모니아 설치한다 안 설치한다?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만액식 브라인에 설치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증발기로 보내는 방법, 열경에서 압축기로 해소하는 방법, 고압 수액기로 보내는 방법 세 가지 있습니다. 액을 분리해 가지고 증발기로 다시 넣는 방법이 있고 증발시킨 다음에 압축기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고압적 수액기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리된 액의 처리 방법 시작. 증발기로 전환시킨다. 열교환기에 대해 증발시켜 압축기로 회수시킨다. 액관절 장치를 이용하여 고압적 수액기로 회수한다. 자, 액 분리게 된 냉매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뭐한다? 가열시켜서 가열시키면 어디로 보내죠? 압축기로 보낸다. 압축기. 가열시키면 어디로 가죠? 압축기입니다. 두 번째, 증발기로 재순환, 압축기로 순환시키는 방법, 수액기로 순환하는 방법. 됐죠? 예. 네. 똑같은 말이죠? 예. 문제가, 액분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액분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장치를 순환하고 나온 여분의 냉매를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게 뭐죠? 수액기. 액분리기 아니고. 액분리기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액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예. 암모니아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만액식에 설치해야 된다.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설치한다. 됐나요? 예. 네. 이번엔 열교환기. 무슨 기? 열교환기. 압축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응축기 다음에 팽창밸브. 수액기가 있고 팽창밸브로 가는데 자 봅니다. 압축기, 응축기에서 가기 전에 압축기에서 응축기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과냉각을 시키면 3에서 4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과냉각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3도 빼기 4도를 온도를 무슨 도? 과냉각도. 무슨 도? 과냉각도. 과열도는 금포화 전기와 과열전기 사이의 온도를 과열도라고 하고요.
이거는 과냉각도로 합니다. 과냉이 커지면 뭐가 커지죠? 냉동 효과가 커진다. 뭐가 커진다? 냉동 효과. 냉동 효과가 커지니까 성적계수가 좋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프레온인 경우에 냉매는 비열비가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암모니아가 비열비가 높고 프레온은 비열비가 낮다. 그래서 과일 토출가스 온도가 높다 낮다? 낮다. 비열비가 낮기 때문에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과열돼도 상관없다. 근데 문제는 프레온의 경우는 액압축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약간 과열시키자. 그래서 열교환기를 설치해가지고 가면 열교환기를 설치해줬더니 압축기 쪽에서는 액압축이 안 일어나더라. 관행각도가 커지니까 냉동 효과가 좋아지더라. 됐나요? 예. 그래서 뭘 설치한다? 열교환기 설치한다. 그래서 종류로는 관접촉식, 쉐링튜브식, 이중관식 등이 있다. 됐나요? 예. 열교환기 설치하면 성적계수가 좋아집니다. 1kW로 냉동하는데 얼음 1톤을 만들 수 있다라면 열교환기 설치하면 1.2톤 정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열교환기 설치해야 돼? 안 설치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 가정용 냉장고 열교환기 설치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집에는 저번에 우리 팽창 밸브를 배웠어요. 팽창 밸브의 가장 원시적인 팽창 밸브가 뭐였죠? 모세관. 무슨 관? 모세관. 모세관을 압축기 흡입 쪽에다 설치해 감아놔가지고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식이라? 반 접촉식이라. 됐죠? 예. 이제 프레시 가스입니다. 프레시 가스.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볼게요. 자, 팽창 밸브에서 팽창합니다. 무슨 작용? 팽창 밸브에서 일어나는 작용. 교축 작용. 무슨 작용? 교축 작용. 영어로 트로틀링 작용. 무슨 작용? 트로틀링 작용. 트로틀 작용이 뭐죠? 교축 작용. 설명. 고온고압. 고온고압에 액이나 가스를 좁은 곳을 통과시키며. 자, 봅니다. 다시. 저한테 냉동을 배웠는데 교축작용도 몰라서 설명하면 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이 엔지니어가 된다는 경우는 이런 용어를 쓴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4개월 남았다고, 4개월. 아, 왜 4개월만 남았나요? 이제 끝났잖아, 1학기. 2학기 끝났잖아요. 예. 내년도 1학기만 배우고 나면 뭐 해야 돼? 시험. 시험해야지 무슨 학교를 더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어를 많이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 교축작용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팽창 밸브 뭐? 이게 뭐라고요? 고온고압에 액이나 가스를 좁은 것을 통과시켜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빼면 뭐가 떨어진다? 온도와 압력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작용이다? 교축 작용. 교축작용이다. 교축작용을 시켜봤더니 액냉매를 교축작용 시켰더니 뭐가 되더라? 습증기. 일부는 가스, 일부는 액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엔탈피의 변화는 없으나 가스는 현열로 열이 이동하니까 열을 많이 못 빼앗아요. 액만 잠열을 많이 갖습니다.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가스를 프레시 가스라고 한다. 무슨 가스라고 한다? 가스. 프레시 가스가 많아지면 냉동 효과는 줄어든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럼 냉동기가 아무리 일을 해도 별로 효용이 없게 되죠. 성질계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시 가스를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발생 원인을 알면 줄여버리면 되죠. 예. 네, 액관이 고온에 통과될 경우, 수액기나 액관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광경이 작을 경우, 액관이 입상될 경우, 막힐 경우, 스트레이너 드라이더에 막힐 경우, 구경이 작은 경우, 응축 온도가 낮아진 경우에 뭐가 생긴다? 얘를 없애버리면 되죠. 이 영향으로는 냉매 순환이 감소하고 소요동력 등이 되고 토출가스 상승하고 윤활유 나타나 냉각실 온도 상승. 결국은 성적계수가 감소하는 효과, 만병통치약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프레시가스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지 말아야 안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발생 원인을. 보온 잘해야 되고 직화강선 안 해야 되고 맞죠? 발생 원인 제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뭐를 하면 돼? 관행각도를 키우면 되죠. 관행각도 키워버리면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이해가나요? 예. 그러니까 열교환을 잘 시켜주면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환경을 충분히 하게 하고 보온을 잘하고 액펌프를 설치한다. 됐습니까? 예. 프레시가스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별로 좋지는 않는 거 합니다. 근데 생긴다 안 생긴다? 반드시 생긴다. 반드시 생긴다. 응축기에서 증발기로 가는 부속기계의 종입니다. 드라이어. 무슨 기? 드라이어 뒤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드라이어, 필터, 사이트 글라스, 전자밸브. 됐죠? 네, 평창밸브 4대 기기에 들어가니까 응축기와 평창밸브 사이에 몇 개 기기가 있죠? 드라이어.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필터, 전자밸브.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어는 냉매 안에 수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수분하고 잘 혼합하는 암모니아는 뭐 썩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수분을 혼합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는데? 동부전 현상 오케이. 맞을 것 같죠? 에멀전 현상. 유탁, 액, 무슨 액? 암모니아의 수분이 생기면 암모니아 술을 만들어서 윤활유를 우유빛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유빛으로 변하게 만드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에멀전 현상이라고 한다. 무슨 현상? 네, 냉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안에 가장 많이 넣는 게 뭐예요? 여러분 김밥에 넣는 거 먹지 마시오.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실리카겔. 됐습니까? 여기다 실리카겔 넣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활성 알루미나겔, 소바바이드, 물리큐르시브, 보크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제의 구비 조건으로는 수분이나 냉매에 녹지 말 것, 오일과 반응하지 말 것, 흡착력을 가질 것, 건조 효율이 있을 것,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안전할 것, 가격이 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는 드라이어가 있다 없다? 있다.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드라이어 하나 요만한 주먹보다 작은 거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서 들어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프레온 냉동기다 보니까 냉매하고 잘 분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잡아버리면 얘가 도망을 못 가. 그래서 드라이어를 꼭 설치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드라이어 뒤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과기, 스트레이너,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냉매 중에 혼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스트레이너는 본래 중요기기의 파손을 방지하는 거다. 스트레이너는 뭐 하는 거다? 중요기기의 파손 방지입니다. 설치 위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축기, 흡입쪽에 압축기가 가장 중요하죠? 흡입쪽에서 설치하는 거. 평창밸브 직진에 고압 액관, 펌프 흡입쪽, 오일 펌프, 드라이어 내부, 크랭크 케이스 내부에도 설치합니다. 필터는 여러 군데 설치됩니다. 아시겠죠? 야, 중요한 거. 여과망, 이 망 필터의 크기인데요. 액관의 경우는 80, 가스관은 40 메시 정도인데, 메시가 뭐냐, 메시. 메시가 뭐예요? 뭐? 축구선수? 아, 메시가, 그 메시요? 우리가 쓰는 메시는 1인치당 눈금수. 1인치가 몇 미리? 2.54cm. 25.4mm당 눈금수. 우리 창문에 보면 그물망 있죠? 1인치당 눈금수 40개 몇 메시? 40메시. 1인치당 2.54cm 들어있는 눈금. 1스퀘어인치당 아닙니다. 1길이당 재는 거예요. 메시는 1인치 길이당 스퀘어인치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교수들이 있어서 가끔 에러가 나는 경우 있더라고요. 1길이당 스퀘어당 길이, 면적이 아니고 1길이당 눈금수입니다. 됐죠? 메시. 이제는 투시경이라고 하고 사이트 글래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사이트 글래스 그림이 칼라로 되어 있는 건 없네요. 자, 여기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입니다. 유리. 이렇게 보이는 유리예요. 유리에서 냉매가 흐르는 게 보입니다. 요 동그라미가 있죠? 얘는 기포인데 냉매가 흐르면서 기포가 보인다 안 보인다? 네. 보이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네. 보이면 냉매가 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조금씩 흐르는 건 보입니다. 냉매가 흐르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사이트 그래스다. 냉매 충전의 적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사이트 그래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요 가운데 보이죠? 센터. 요 센터에 수분 침입을 할 수 있는 드라이 아이가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하고 황색으로 바뀝니다. 여기 색깔이 녹색이면 이 장치에 수분이 있다 없다? 없다. 황색이면 수분이 있구나. 드라이어를 바꿔주구나. 교체해줘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기포가 없어야 되고 움직이지 않을 때 기포가 있고 출구 쪽에는 없을 때 연속적으로 보이고 가끔 보일 때는 적정하다. 됐습니까? 얘로 냉매가 많이 들어있는지 흐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사이트 그래스라고 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이제 본 적이 없잖아요. 냉매 흐르는 거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작은 장치는 없습니다. 이제 전자 밸브, 영어로는 솔레노이드 밸브. 무슨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네. 솔레노이드 밸브는요, 여기가 자석이에요. 자석. 전기가 들어와야 만들어지는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석? 전자석. 자, 제 손을 봅니다. 주목. 요 밸브 있죠? 자, 주목. 밸브가 있고 여기가 자석이란 말이에요. 자, 주목. 요렇게 냉매가 가야 되는 이렇게 평소에 막혀 있어요. 무게 때문에. 근데 손이 코일입니다. 전기가 들어왔어요. 뭐가 만들어졌죠? 자석이 만들어졌죠. 전기가 들어오면 올라가 버려. 냉매가 통하겠죠. 전기가 끊어지면 냉매를 정지할 수 있겠죠. 얘가 무슨 밸브다? 전자 밸브. 영어로. 솔레노이드 밸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오프 시킨다. 근데 얘는 눕히면 된다 안 된다? 수직으로만 사용합니다. 됐죠? 네. 교수님이 아주 고급 기술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자밸브 설치 주의사항 읽을 수 있나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나가네요. 1번부터 6번까지 시작! 전자밸브의 화살표 방향과 일제의 흐름 방향을 일치시킨다. 전자밸브의 전자 코일을 전자밸브의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축에 여과기를 설치한다. 전자밸브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전압과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고장, 수리 등에 대비하여 바이패스 배관 설치할 수 있다. 중요 기기 앞에 설치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피터. 네, 스트레이너. 감사합니다.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안전두. 안전두는 압축기는 기체를 압축한다, 액을 압축한다. 기체를 압축합니다. 안전두는 기체를 압축합니다. 근데 액 압축이 일어나면 압축기가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 버립니다. 액봉 사고가 일어나면 압축기가 망가져 버려요. 압봉 팽정 중에 가장 비싼 기계가 압축기다. 압축기 망가지면 냉동이 끝난 거야. 됐죠? 네. 망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혹시 액이 들어왔는데 바로 망가져 버리면 무지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망가지지 말라고 위에다가, 자, 주목. 위에다가 압축기 헤드 위에다가 스프링을 설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돌다가 액이 들어 땅 때리면 스프링이 완충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다? 안전두다. 안전두. 됐나요? 이 안전두의 작동 압력은 몇 킬로? 정상 압력 플러스 3킬로. 몇 킬로? 플러스 3킬로거든요. 자, 안전밸브까지만 할까요? 안전밸브는 압축기나 압력용기 이상이 몇 킬로? 5킬로 이상. 5킬로. 안전두는 몇 킬로? 3킬로. 안전밸브는 5킬로에 설치하고 압축기 토출밸브와 토출 사이에 고압 차단 스위치 같은 데 설치하는 거고요. 압축기 여러 지변일 때는 각 압축기 토출 밸브에다가 설치합니다. 종류로는 스프링식, 중추식, 지렛대식인데 교수님도 중추식, 지렛대식은 못 봤습니다. 스프링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냉매 압력이 올라오면 얘를 밀겠죠. 뿡 하고 빠져나오겠죠. 냉매가. 그리고 압력이 떨어지면 이 스프링이 눌러서 닫아줍니다. 됐나요? 이게 무슨 밸브다? 안전밸브다. 안전밸브 터지면 된다 안 된다? 안전밸브 터지기 전에 안전두가 먼저 뚜껑 할 거고 짤라당 소리 나면 냉동기로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면
안전 밸브가 열리겠죠. 이게 암모니아 냉동기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냉동기를 끄야죠. 네, 아닙니다. 도망가야죠.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감옥 가고 사고 나고 돈 물어는 다음이고 내가 살아있어 그것도 하는 거야. 암모니아 경우는 뭐 한다? 도망간다. 죽기는 죽어. 방호복 입고 마스크 끼고 물을 뿌리면서 들어오면 돼요. 왜? 암모니아는 물을 800배나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스프레이로 팍 뿌리면서 오면 암모니아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합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